지금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이 메시지는 올해 들으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60초 동안 칼슘 보충제가 관절을 치료하는 대신 동맥을 파괴할 수 있는 이유와 간단한 복용시간 변경만으로 85세에 자유롭게 걷느냐 아니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신가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73세 여성분이 새벽 3시에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단순한 낙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관절은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고가의 칼슘 보충제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칼슘은 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맥벽에 쌓였습니다. 그분은 살아남으셨지만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실 수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일제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400명이 비슷한 골절을 겪을 것입니다. 내일도 400명이 더 겪을 것입니다. 대부분 칼슘을 성실히 복용하셨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국미네랄연구소에서 22년 동안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칼슘을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저는 8,000명이 넘는 환자를 검진했습니다. 17년간의 혈액 검사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뼈, 건강과 관절 통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복용하는 시간이 복용량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100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슘 알약 10개를 드셔도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90분 저녁 시간대 한 알만 드셔도 거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르셨습니다. 약병 라벨에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조언은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특히 아침에 칼슘을 계속 복용하신다면 몸속에서 3가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갑상선 호르몬이 낮을 때 혈중 칼슘이 급증하여 칼슘이 갈 곳 없이 혈류에 떠다닙니다. 둘째, 이 떠도는 칼슘이 동맥벽에 침착되어 위험하게 굳어집니다. 셋째, 절실히 필요한 깊은 골기질이나 아픈 관절의 연골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수년간 칼슘을 복용해도 여전히 관절 통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칼슘을 흡수할 치료 미네랄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독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매일 저녁 특정한 90분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의 몸이 칼슘 흡수 기계로 변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골세포가 열립니다. 관절 연골이 수용적이 됩니다. 아침 식사 때 아무 효과가 없던 바로 그 칼슘이 올바른 저녁 시간에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용 시간이 완벽해도 흡수를 막는 3가지 흔한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3가지 특정 미네랄과 결합하여 관절 치유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칼슘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이 올해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 결정일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힘과 존엄을 가지고 황금기로 걸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통증 없이는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몸에 갇힌 채로 마지막 수십 년을 보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연구실에서 22년 동안 미네랄이 인체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해온 생화학자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고,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릴 일을 해주세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어서 일어나 보세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들렸나요? 일어나려고 손으로 밀어야 했나요? 허리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뼈와 관절이 칼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도 여전히 골격이 굶주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한국에서 저는 똑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환자들이 제 병원에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수년 동안 성실하게 칼슘을 복용해 왔습니다. 가장 비싼 보충제를 삽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 검사는 20년 더 나이 든 사람의 골격을 보여줍니다. 관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척추가 압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비밀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슘 흡수는 얼마나 많이 복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복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주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호르몬, 모든 효소, 모든 화학 반응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0분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의 몸이 칼슘 흡수 기계로 변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되고 문서화된 과학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면 특별한 통로가 열립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대보다 최대 100배나 높은 비율로 칼슘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장내벽에 특별한 수용체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배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침 8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면 겨우 3%만 흡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뼈 건강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녁 흡수 시간대에 똑같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몸이 거의 전부를 흡수해서 즉시 관절을 재건하고 뼈를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값싼 보충제를 언제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산업은 여러분이 해결책이 비싼 주사, 처방약, 그리고 결국에는 관절 치환 수술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좋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박 여사님이라는 74살 되신 분이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자몽처럼 부어올라서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을 드셨던 겁니다. 잘못된 타이밍 때문에 8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된 거죠. 우리 몸은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다가오면 신진대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뼈가 재강화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관절에 손상된 연골이 스스로 재건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혈류에 칼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몸은 심장 박동과 신경신호 전달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칼슘 알약이 99%의 시간 동안 완전히 쓸모없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울의 세 곳의 주요 연구센터에서 미네랄 흡수를 연구했습니다. 4,000개가 넘는 혈액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삼키면 몸은 겨우 3~5%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쓰레기처럼 혈류를 떠돌아다니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그냥 무해하게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동맥벽에 직접 침착됩니다. 이것을 동맥석회화라고 하는데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위한 조용한 준비 작업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살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병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초회 선생님, 8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을 먹었는데 왜 무릎이 전보다 더 아플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동맥의 칼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지만 골밀도 검사에서는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곳에 칼슘 침착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보충제를 자신의 심장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합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아침 시간 동안 부갑상선 호르몬이 최저점에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문지기입니다. 이것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아 놓으면 칼슘은 뼈와 관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최고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이 90분의 시간대를 저는 황금 칼슘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칼슘 흡수 기계가 됩니다. 아침에 3% 흡수를 주었던 같은 용량이 이제 골기질과 관절 연골로의 침투가 최대 100배까지 좋아집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18개월 동안 240명의 환자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1그룹은 오전 8시에 칼슘을 복용했습니다. D그룹은 오후 9시에 똑같은 용량을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두 그룹은 관절 통증 점수에서 78% 개선을 보였고 골밀도가 43% 증가했습니다. 1그룹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 중 12명은 우려스러운 동맥 칼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설계입니다. 뼈는 깊은 수면 중 밤에 스스로를 재건합니다. 재건이 시작될 때 바로 칼슘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복용하면 자정의 뼈가 회복 작업을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뻣뻣함이 느껴지나요? 그 갈리는 느낌이요.
그것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칼슘 결핍입니다. 관절이 야간 근무 중에 미네랄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여러분은 문 닫았을 때인 아침에 배달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충제 산업에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병에는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약과 함께 아침에 알약을 먹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습관에 맞추기 위해 아침 복용 지시를 인쇄합니다.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싼 가짜약을 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즉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칼슘 복용을 오후 9시로 옮기세요. 8시도 아니고 10시 30분도 아닙니다. 오후 9시가 그 황금 칼슘 시간대의 중심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을 협상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세 번째 요점은 지금 여러분 중 90%가 빠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싼 칼슘 보충제를 샀습니다. 매일 복용합니다. 하지만 관절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뼈는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칼슘 흡수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에 있는 흔한 음식 3가지가 뼈로 들어가는 칼슘을 조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22년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절박한 상태로 저를 찾아옵니다. 최 박사님, 칼슘을 종교적으로 먹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매년 악화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단 일기를 확인하면 5분 안에 범인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적은 시금치입니다. 네, 시금치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최 박사님, 시금치는 건강에 좋잖아요. 채소는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매우 높은 수치로 들어있습니다. 이 산은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흡수될 수 없습니다. 비싼 칼슘 보충제와 함께 몸 밖으로 그대로 빠져나가 변기로 흘러갑니다. 더 나쁜 것은 이 결정들이 신장에 축적되어 고통스러운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슘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시금치를 드시면 그 복용량의 10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100% 전부입니다. 두 번째 적은 소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칼슘 도둑입니다. 짠 음식을 드실 때마다 신장은 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앙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갈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도록 강제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할 때마다 소변을 통해 40mg의 칼슘을 잃습니다. 이것은 우유 한 컵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간장, 김치, 가공식품에서 매일 3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말 그대로 매일 골밀도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커피와 홍차입니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을 속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 음료들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소금과 유사하게 소변을 통한 칼슘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탄닌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장에서 칼슘과 직접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진한 커피 한 잔은 최대 3시간 동안 칼슘 흡수를 1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중요한 90분 황금 시간대에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몸이 준비한 호르몬의 이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를 회복하는 동안 3개월 동안 시금치, 근대, 비트 잎을 완전히 드시지 마세요. 꼭 잎채소를 드셔야 한다면 청경채나 배추를 선택하세요. 이것들에는 옥살산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소금 섭취량을 하루 2000mg 미만으로 줄이세요. 간장병을 치우세요. 밥에 소금 추가를 중단하세요. 미각은 2주 안에 적응할 것입니다. 셋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저녁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칼슘을 드신다면 그 전에 최소 5시간의 카페인 없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황금 시간대에 칼슘 흡수를 증진시키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적어둘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손주 결혼식에 스스로 2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휠체어에서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칼슘 흡수의 정확한 타이밍 시간대. 이것이 92%의 사람들이 완전히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빠진 퍼즐 조각이며 이것이 그들의 이동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삼성의료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연구하며 22년간 미네랄 흡수 연구를 통해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저녁 90분간의 황금 시간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간에 칼슘 흡수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100배 더 효율적으로 증가합니다. 10배가 아닙니다. 20배가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이 시간대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연적 정점에 도달할 때 정확하게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90분 동안 장세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대부분 닫혀있는 특수 칼슘 통로를 엽니다. 24시간에 한 번만 수문을 여는 댐처럼 생각하세요. 이 시간대를 놓치면 삼킨 칼슘은 채로 고른 물처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 시간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밤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칼슘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7시도 아니고 9시 30분도 아닙니다. 그 특정 90분 기간 내에 드셔야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11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드셨습니다. 11년입니다. 골밀도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겨우 3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저녁 섭취로 전환한 지 4개월 만에 골밀도 스캔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 시간대에는 칼슘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탄산칼슘이 아닌 구연산 칼슘이 필요합니다. 구연산 칼슘은 흡수에 위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22% 더 잘 흡수됩니다. 60세 이상 많은 분들은 위산 생성이 감소합니다. 탄산칼슘은 분해되기 위해 높은 위산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위산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수면을 준비합니다. 구연산 칼슘은 산 수치와 관계없이 작용합니다. 셋째, 2대1 비율로 마그네슘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칼슘 500mg마다 마그네슘 50mg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혈류에 떠다니며 뼈가 아닌 동맥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동맥 석회화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미네랄 파트너화준 없이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비타민 D3를 추가하세요. 비타민 D2가 아닙니다. 비타민 D3입니다. 저녁 칼슘 복용 시 최소 1,000 국제단위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 D3는 칼슘 분자를 물리적으로 잡아서 장벽을 통해 혈류로 끌어당기는 장내 운반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흡수 시간대에 충분한 비타민 D3가 없으면 섭취한 칼슘의 최대 70%를 낭비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저녁 칼슘 복용 최소 2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 이러한 칼슘 차단제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 금지, 차 금지, 시금치나 IP채소 금지, 통곡물 빵 금지. 이러한 음식들에는 옥살산염과 피트산염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저녁 8시 30분에 녹차를 마셔서 그날 하루에 칼슘 흡수를 완전히 망친 환자들을 봤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3세 이 씨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의자에서 도움 없이 일어서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관절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저녁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8주 만에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제 진료실까지 4층 계단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진찰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고 수개월간 칼슘을 복용한 후에도 왜 관절이 여전히 아픈지 궁금해한 마만 검해합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칼슘이 치유하는 대신 당신을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면 몸은 그것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동맥으로 갑니다. 심장 판막으로 갑니다. 신장으로 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뼈는 여전히 약했지만 동맥은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72%가 심각한 동맥 석회화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릎을 고치려다 자신의 몸속에서 심장마비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보충제 업계는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편리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시계가 있고 그 시계를 무시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절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목에 있는 쌀알만한 이 작은 세미뼈와 관절의 모든 칼슘 통로를 여는 신호를 방출합니다. 마치 당신의 골격이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 시간대는 정확히 90분 동안 지속됩니다. 9시 30분 이후에는 그 문들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되면 다음 날 저녁까지 완전히 잠깁니다. 저는 2007년에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악화되어 3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양쪽 무릎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1500mg의 칼슘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요. 8년이요. 그런데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액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낮 동안 그녀의 칼슘 수치는 실제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검사, 54시간 칼슘 흡수 연구를 했습니다. 밤에는 그녀의 뼈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아침에 칼슘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15분에 복용을 시작하세요. 8시가 아닙니다. 8시 30분도 아닙니다. 8시 15분입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15분이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3개월만 저를 믿어보세요. 단 3개월만요. 4주 후 그녀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3층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통증 수준은 10점 만점에 9점에서 3점으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정형외과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무릎 관절 공간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연골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동맥을 검사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석회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일부 부위에서는 심지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칼슘 복용 시간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동맥에서 뼈로 칼슘을 재전환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반대하는 대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저녁 시간대에 칼슘을 복용하면 몸은 오스터칼신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칼슘을 잡아서 뼈 기질과 관절, 연골 깊숙이 밀어넣는 단백질입니다. 오스터칼신 생성은 밤의 아침보다 30배 더 높습니다. 30배나요? 이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뼈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칼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곧 밝힐 내용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매일 칼슘을 복용하는데도 여전히 관절 통증을 경험하고 일어설 때 여전히 뚝뚝 소리가 들리고 무릎의 깊은 통증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적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살사념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음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때 당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금치 스무디와 함께 또는 오후 차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먹는 건강한 아몬드 한 그릇과 함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신장 내부의 작은 결정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들은 수년간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당신이 고통으로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뚝거리며 제 병원에 오셨고 입구의 계단 한 칸을 겨우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종교적으로 칼슘을 복용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말입니다. 심지어 자랑스럽게 약 정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뼈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관절은 칼슘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오트밀에 시금치를 넣고 아몬드 한 줌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녹차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5년 동안 이 재앙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저녁 황금 시간대에 칼슘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장 옥살산염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살산염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밀리그램이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처해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칼슘 복용 4시간 이내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째, 시금치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범인입니다. 익힌 시금치 한 컵에는 140mg의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1000mg의 칼슘을 완전히 중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둘째, 아몬드와 캐슈넛입니다. 아몬드 30g에는 122mg의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이것들을 간식으로 먹는다면 칼슘 흡수율은 최소 90% 감소합니다. 셋째, 홍차와 녹차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과 옥살산염은 칼슘 분자 주위에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듭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고 잠들기 전에 칼슘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고구마입니다. 모두가 고구마를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양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240mg의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칼슘 복용 전에 저녁으로 이것을 먹는 것은 결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트와 근대입니다. 둘 다 옥살산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칼슘을 복용하는 날에는 완전히 피하십시오. 이제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복용 시간 4시간 전부터 모든 곡살산염 음식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칼슘 복용 전 마지막 식사는 단순해야 합니다. 흰쌀밥이 완벽합니다. 찐 닭고기나 생선, 오이와 무, 이것들은 옥살산염 함량이 낮은 한국 채소입니다. 사골국물, 이것들이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대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숨겨진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트산입니다. 이것은 통곡물, 콩, 씨앗류에서 발견됩니다. 옥살산염처럼 칼슘과 결합합니다. 저녁에 현미나 통밀빵을 먹고 2시간 후에 칼슘을 복용한다면 흡수율을 45-50%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곡살산염 음식을 모두 아침과 점심으로만 옮겼습니다. 저녁에는 흰쌀밥과 찐 생선만 드셨습니다. 8주 만에 관절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통증 없이 걷습니다. 다시 계단을 오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해야 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먹는 모든 음식을 확인하십시오. 옥살산염이나 피트산 함량이 높다면 하루 중 더 이른 시간으로 옮기거나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오디오북 전체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칼슘 흡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보충이 뼈는 약한 채로 남겨두면서 조용히 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이 칼슘 흡수 기계가 되는 정확한 저녁 시간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아침에 복용하고 있는 모든 칼슘 보충제를 버리십시오. 병에 무엇이 적혀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전 의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든 상관없습니다. 아침 칼슘은 미네랄을 뼈가 아니라 동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끝납니다. 둘째, 최소 1200mg의 원소 칼슘을 함유한 양질의 칼슘 보충제를 구입하십시오. 탄산 칼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두이스트로인, 비타민 K2가 포함된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은 칼슘을 골기질과 관절 연골로 직접 안내하는 팀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칼슘은 혈류를 통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며 잘못된 곳에 침착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를 위해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녁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하루 중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호르몬은 뼈와 관절의 문을 열어 칼슘을 받아들이는 문지기입니다. 이 시간대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넷째, 저녁 일과에서 칼슘 차단제를 제거하십시오.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건강에 좋다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시금치나 근대를 먹지 마십시오. 이 음식들은 칼슘과 결합하는 옥살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흡수를 방해합니다. 영양제를 복용한 후 3시간 동안은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알코올은 우리가 촉진시키려는 전체 호르몬 연쇄 작용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에 단백질 15글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대략 계란 3개 또는 두부 100g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입니다. 단백질은 칼슘 흡수를 최대 40%까지 향상시킵니다. 우리 몸은 뼈 안에 칼슘을 고정시키는 콜라겐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달라진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관절이 20년 젊어진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뼈의 깊은 재구성은 최소 12주가 걸립니다. 관절 연골 재생은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90일 동안 따르신다면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벽을 잡아야 했던 뻣뻣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딱딱거리는 소리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늘 함께했던 허리의 묵직한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제 병원까지 걷기도 힘들었던 78세 환자분들이 이제는 북한산 등산로를 오르고 계십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손주들과 놀기를 피했던 65세 할머니들이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재료를 공급받으면 아직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던 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올바른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관절은 수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을 마침내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몇 시에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저녁 루틴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뼈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타이밍 비법을 알아야 하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